올 현재 일기도입니다. 16호 태풍 시마로는 이제 열대저 앞으로 약해졌고요. 17호 이제 제이비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태풍은 우리나라 쪽은 안 하고 그대로 뭐 일본 남쪽 해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18호 태풍으로 발생할 겁니다. 내일 크라톤입니다.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이지요. 자, 18호 태풍입니다. 18호 태풍도 크라톤으로 발달할 건데요. 오늘 현재는 열대 저압부죠.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670km 부근 해상에 있고 내일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서 태풍으로 발달을 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그리고 나서 29일에 방향을 갖다 북쪽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30일, 1일, 2일까지 계속 북상을 하는데 2일서부터 방향을 그러니까 타이베이 동남동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네요. 태풍은 1일서부터 2일 사이에 중으로 그래서 2일 날은 중심 최대 풍速초속 32m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상청이 운영하는 킴 태풍 예측을 한번 보시죠. 태풍은 뭐 똑같습니다. 남서쪽으로 오히려 필리핀 쪽으로 다가가다가 29일서부터 방향을 북쪽으로 바꿉니다. 바꿔서 올라오죠. 30일, 그다음에 1일 정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2일까지 이때 이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부딪히니까 속도가 빨라지질 못하는데 올라왔다가 이제 이때서부터 약해집니다. 이 고기압이. 그럼 그때서도 빠르게 우리나라 쪽으로 빠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때부터 시속 한 4, 50km로 갈 거로 보는데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현재는 이 모델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ECMWF입니다. 유럽 중기청의 ECMWF 한번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쪽으로 다가가다가 29일서부터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기 시작을 하죠. 바꿔서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부터 이때 좀 늦지만 2일 정도 되면서 올라오면서부터는 급속하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더 가속이 붙습니다. 붙으면서 우리나라 대한해협 쪽 이것도 대한해협 쪽 거의 부산을 붙어서 진행하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약 3일 정도에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게 이제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미국 기상청에 쓰는 GFS 500헥토파스칼 바람입니다. 5km. 제트기가 10월 2일 날 이렇게 이제 걸쳐져 있고, 자, 이제 왜 우리가 태풍 지나본 야기 같은 경우는 필리핀 쪽을 통과해서 나와서 남중국해 들어가자마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남부와 필리핀, 베트남에 엄청난 피해를 줬었는데 이번 태풍 왜 이렇게 가지 않느냐 하면 그때는 이렇게 그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티베트 고기압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동풍이 불었던 거죠. 그게 태풍은 이 고기압, 강한 고기압을 뚫지를 못하고 바람에 따라 흐르니까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바람이 전부 다 편서풍 됩니다. 편서풍만 붑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 이제 이 제트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10월 2일 날 상층의 제트 골을 따라서 태풍이 움직입니다. 편서풍 델타. 그러니까 결국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해협에서 부산 쪽으로 가까워질지 아니면 규슈 쪽으로 일본 쪽으로 더 나갈지는 뭐 여러 가지 고기압의 위치라든가 북쪽의 제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지겠지만은 거의 대한해협 비슷하게 올라오는 코스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유럽 중기청의 앙상블 모델입니다. 5km 상공의 앙상블 모델인데 자 보면 10월 2일 날 이 태풍이죠. 이 파란색은 고도장이 낮아지는 것이고 이 갈색은 고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대개 이제 고기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기압입니다. 이때도 10월 2일 날 이렇게 제트의 축이 있죠. 축이 이렇게 쓰면 이 축이 동진을 하면서 태풍이 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을 보면 축이 이러니까 2일 있던 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빠져나가죠. 근데 지금 이 태풍은 올라오면서 대만 앞에서는 중정도지만 좀 더 올라오면서 더 발달할 거로 봅니다. 지금 모델들은 다. 그럼 한 강한 태풍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정도 태풍색이라면 대개 한 585선을 따라갑니다. 5,850m 선. 그러니까 거의 따라 올라오면서 4일 정도는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도 한번 보시죠. 우리 기상청에 쓰는 킴, 영국 모델 UM, 미국 기상청에 쓰는 NCEP, 유럽의 중기청 ECMW 다 보면은 거의 이 일은 UM이 약간 빠르긴 합니다만 타이완 동쪽 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일 아침입니다. 이 일 저녁 되면 서서히 동쪽 해상으로 빠집니다. UM이 약간 빠르죠. NCEP도 처음에는 빠른데 ECMWF는 UM하고 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기상청과. 그리고 3일날 이동을 해서 나오고 UM만이 약간 빠르게 이때 이미 제주도 쪽까지 진출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때부터 NCEP, 킴, 그다음에 ECMWF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3일 밤에 드디어 제주를 지나갑니다. 킴, NCEP, ECMWF 중간에 다 제주를 갔다가 밤에 지나가면서 세 개의 모델은 거의 4일날 아침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3일날 밤 늦게나 4일날 새벽 정도에 부산 앞을 지나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거의 속도가 이제 비슷합니다. 이때쯤 가면은 거의 다 브라디보스톡 인근 쪽까지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상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예전부터 가장 좋아했던 모델입니다. 미 해군 모델입니다. 미 해군 모델이 상당히 저는 태풍에서는 잘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때는 이제 미 해군 모델은 10월 2일까지밖에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모델이. 그래서 10월 2일 타이완 동쪽 해상으로 해서 거의 올라온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가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독일 기상청이죠. 독일 기상청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쭉 이 해상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저희들이 태풍 예보를 할 때 보면은 이 정도 지금 한 6일 정도 남았을 때 모델들이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이 갈 데가 없거든요. 실제로 거의 빠질 데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보면 한 8, 90% 이상으로 대한해역과 일본 규슈 사이, 그러니까 부산과 규슈 사이 그쪽을 밖에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올라오다가 북태평양 고기에 정도 확장하면 좀 더 부산 쪽으로 내륙을 상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쪽이 더 강하다면은 규슈 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한해협 쪽으로 올라온다고 보는 것이 확률상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에 우리나라 가장 피해졌던 게 2016년의 태풍 차바입니다. 당시에 제주도를 갖다 살짝 스치고 지나와서 부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는데 당시에 굉장히 피해가 컸죠. 울산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당시 울산 현대자동차 차들이 상당히 많이 그때 물에 잠겼던 그런 태풍이었는데 당시에도 10월 5일입니다. 이번하고 날짜도 비슷한데 10월 5일날 제주도를 통과해서 10월 5일 오후에 울산 앞쪽, 부산 앞쪽으로 다 빠져나갔던 태풍이었죠. 경로는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현재 태풍은 좀 더 타이완 쪽에 붙어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경로를 갖다 택해 올라온다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죠. 이쪽이 직격을 당하고 저 크게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릴 지역은 제주도, 남해안,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이 될 것으로 보네요. 남부지방까지도 이제는 거의 영향 가능합니다. 자, 이제 10월 태풍이 굉장히 강한 것은 일단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동 속도가 빠르고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바람도 더 강해지고 비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또 국민 여러분 미리 대비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